자,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현금화표 작성 같이 진행할 유인근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틀 동안 현금화표 작성 같이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네.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목차 간단합니다. 네. 현금화표 오늘 그 이틀 동의 과정은 주로 이제 실습 위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그 실습은 엑셀로 진행할 건데 그 관련된 실습 파일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배포를 해드릴게요. 그때 받은 걸로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 실습은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실습을 이제 바로 첫 시간부터 할 수는 없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현금화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실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번 챕터에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3시간째부터 실습 파일을 이용을 해서 현금화표 작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금화표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금화표를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현금화표도 재무제표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현금화표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요거 먼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뭐 이렇게 이제 두 줄을 이렇게 나온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회사의 경영 활동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회사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회사의 경영 활동이 이제 뭐가 있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우리 회사의 경영 활동이 이제 예시로 본다면 굉장히 이제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뭔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뭔가 체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얘를 세 가지로 나눠서 경영 활동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영 활동이 뭐가 있냐고 나눠 본다면 우리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경영 활동이지만 자그맣게 이제 우리 커피숍을 운영하는 거로 가정을 해서 어떠한 경영 활동 유형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커피숍을 차리려고 한다. 여기 약수역 앞에 빈 매장이 있어서 내가 여기 이제 커피숍을 차려서 뭔가 내가 평소에 원하던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무리 이제 그러려면 이제 원래 그 미리 예를 들면 사전적으로 뭔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커피숍이 뭐 써야 될지 그런 것도 다 계획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진짜 현실이 되려면 사실은 그 전에 뭐가 선행돼서 해결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한다면 사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네.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기획력이 좋아도 자금이 없으면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영활동의 첫 출발은 자금의 조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 경영활동의 첫 번째죠. 네. 여기 이제 한번 제가 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요. 네, 그냥 여기다가 바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걸 재무활동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무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표현 됐지? 그죠? 재무활동. 첫 번째 그래서 경영활동은 재무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영활동의 첫 번째 재무활동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금이 모였어요. 예를 들면 한 커피숍 이거 차리는데 한 5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5억의 자금이 이제 이렇게 모였겠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 이 커피숍이 딱 차려지는 거냐? 또 그렇진 않겠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네, 이 5억 들고 뭐 해야 돼요? 이제 건물주 찾아가서, 그죠? 뭐 해야 돼? 임대차 계약 맺고 빌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테리어 하고, 그죠? 커피 머신 깔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 세팅. 네. 제조업을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장 부지 사서 공장 올려서
기회양식 가는 세팅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 세팅하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 활동이다 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 그래서 경영 활동의 두 번째는 우리 투자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투자 활동이다. 네. 경영 활동의 두 번째는 투자 활동 되겠고. 그럼 드디어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대로 커피숍이 오픈되죠. 네. 커피숍이 오픈이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고객이 이제 들어오죠. 고객이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른 다음에 메뉴를 주문을 하고 사장님이 주문받은 커피를 만들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고객한테 전달해주고 결제를 하겠죠. 이런 행위가 커피숍 오픈 시간에 거의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그죠? 커피숍이 이제 드디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하면은 사장님은 뭐 할까요? 이제 커피숍 문 닫고 뭐 할까요? 집에 가나요? 네,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집에 안 가고 저 같으면 정산할 것 같은데 정산? 일정산. 그렇죠? 일정산하고 그죠? 얼마나 매상이 올랐나 정산하고 그 일정산 끝났습니다. 그럼 집에 갈까요? 네. 그래도 집에 안 갈 것 같은 게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저분해졌을 거 아니에요 매장이. 내일도 오픈해야 되니까 매장 청소 싹 해야죠. 내일 오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또 집에 가도 되나요? 네. 그럼 이 커피숍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옆집도 커피숍. 한 집 건너 한 집 커피숍인데 옆집은 한 잔 먹을 때마다 포인트 막 주고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커피숍을 어떻게 고객을 모을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런 마케팅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집에 가도 되나요, 그러면? 네. 그것도 안 되고 요즘에는 계절별로 뭐가 나와요? 계절 메뉴가 막 새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도 해야 돼? 메뉴 개발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R&D도 연구 개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재무활동과 사실 투자활동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예시를 제가 커피숍 오픈해서 고객 들어와서 주문받고 생산하고 결제하고 정산하고 R&D 이런 것까지 되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 이런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경영활동 이제 마지막 분류죠. 네. 영업활동이다 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의 세 번째는 영업활동.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우리 세 가지 경영활동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영활동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네. 어떤 상황이 되냐면 경영활동이 많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활동 하나하나 발생하는 거를 나무를 심는 거로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을지 고민하면서 사장님이 이제 나무를 하나씩 심었겠죠. 그럼 1년 정도 지나면 경영활동이 많이 발생했을 테니까 나무도 굉장히 많이 심어졌겠죠. 그럼 사장님은 1년 정도 지나면 뭐가 궁금해지느냐? 네. 이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뤘으니까 숲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나무 하나하나 다 봤는데 이거의 결과물이 전체 숲의 모습을 한번 봐야 내가 올해 나무를 잘 심어서 숲을 잘 가꾸었는지 평가해 볼 수도 있고 내년에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나무를 어떻게 가꿔야 될, 숲을 어떻게 가꿔야 될지 계획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숲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에다 드론 띄워서 사진 딱 찍으면 되잖아요. 전체 숲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죠. 경영활동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많았는데 이거에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눈에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사진 한 장이 바로 뭐다? 요 재무제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는 여기는 이거 회계처에 나오는 얘기고 저희는 그냥 이거 경영활동 집약이라는 말보다는 요약 이런 말이 맞는 더 어울리는 것 같고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경영활동 요약표 더 한 답스 들어간다면 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요약되어 있는 표다라고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 두시고 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이제 조금 더 앞에 있는 거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활동은 크게 재무, 투자, 영업활동인데, 그죠? 얘네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요약된다는 거죠. 경영활동 요약표, 그죠? 이게 이제 경영활동이라고 한다면, 그죠? 경영활동을 요약해 놓은 게 재무제표고, 경영활동은 크게 재무, 투자, 영업활동으로 나눠져 있고, 재무제표 요약이 어떻게 되는지 화살표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재무활동은 자금의 조달이니까 내 돈 넣으면 자본에, 빌리면 부채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죠? 최초에는 자산에는 뭐만 있냐? 현금만 있다. 그러겠죠? 돈 있어야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자금 조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금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현금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자산들을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조업이면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기계장치를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팅하는 거니까 무슨 활동?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활동은 주로 어디에? 자산 쪽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생산 비용이. 이걸 팔려면 뭐 해야 돼? 마케팅 해야 되죠. 그럼 무슨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팔리면 매출액. 그죠? 네,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우리가 뭐래요? 영업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업활동은 주로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는 이 경영활동을 요약해 놓은 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아니고 뭐죠? 현금흐름표란 말이죠. 그럼 얘와 재무상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까 재무제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영활동 요약표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요약할 건데 라는 방법론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영활동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요약할 거냐 라는 방법론이 있을 텐데 크게 보면 그 방법론이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겁니다. 네, 요약하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다? 발생주의라는 요약법이 있고 현금주의라는 요약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발생주의로 요약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현금주의로 요약하면 뭐가 나온다? 현금흐름표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경영활동이 발생했는데 어떤 방법을 요약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재무제표가 나온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발생주의로 요약할 때와 현금주의로 요약할 때 네,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상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으면 같은 방법이니까 구분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는 건데 여기 읽어보시면 X1년에 컴퓨터 100억 현금 구매하고요. X2년에 이걸 120억에 외상 판매했습니다. X3년에 이거를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는 주로 어디에?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주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셔서 여기 왼쪽과 오른쪽 숫자를 한번 채워놔 보시죠. 네, 다 해보셨어요? 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발생주의로 의하면 매출 언제 잡아야 돼요? X2년이죠. 그죠? X2년에 매출이 나와야 돼요. 판매되는 시점에 잡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아야 돼요. 발생주의에 따르면 비용을 언제 잡아야 돼요? 원칙이 뭐죠? 비용 잡는 원칙이?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이 언제 잡혔어요? X2년에 잡혔으니까 얘와 관련된 비용도 언제? X2년에 잡혀야 되죠. 그죠? 얘가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X2년에 비용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연도에는 없죠. 비용이 이렇게. 그래서 X2년도에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잡히고. 그다음 현금주의는 쉽죠? 그죠? 현금 유출은 언제? X 1년에 현금 유출이 있죠? 이렇게 잡힙니다. X 2년 때 없죠, 현금 그림이? 뭐 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서로 이제 발생주와 현금주의 숫자가 서로 상이하게 나오는 거죠. 상이하게 나오고. 그래서 둘 다 정보 이용자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제하고 있는 거죠. 다 만들어라. 다 만들어서 공시해라.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 만들어. 자, 그러면 그 재무제표는 그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가 한번 그걸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커지지가 않니? 자 해보면 자 기중에 경영활동이 발생하면 우리 뭐예요? 회계 처리하죠. 회계 처리, 분계. 근데 주로 이제 무슨 관점에서 하냐? 발생주의 관점에서 하더라 이거죠. 그죠? 결산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또 회계 처리하죠. 이거야말로 진짜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미수이자 잡고, 미지급이자 잡고, 성급비용 잡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다 이제 발생주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네. 자, 요거는 근데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 방법이. 직접 기록하잖아요. 그죠? 수기로 이제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발생주의.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갖고 뭐 만들어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제 만드는데,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이제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가 뭐 엑셀에다가 이렇게 막 직접 이게 만드나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네, ERP에서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아까 재무제표 설명드릴 때 뭘 하는 행위랑 똑같냐면 하늘에다 드론 띄워서 사진 딱 찍는 거잖아요. 사진 찍는 거 기술이 뭐야?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직접 안 하고 어디서? ERP에서 아주 손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사진 찍는 거는 뭐 기술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교육 과정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사진 찍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사진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피사체가 왜곡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 피사체라는 게 바로 이제 얘네들이잖아요. 나무들. 그러니까 나무를 정확하게만 심어 놓으면 얘는 그냥 정확하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발생주에 따라서 나무를 정확하게 심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다. 네. 이거 이제 배우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뭘 배우는 거예요? 기준서 배우는 거죠. 회계 기준. 그죠? 발생주의잖아요. 회계 기준이. 회계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경영활동 발생할 때마다 발생주에 따라 잘 기록할 수가 있는 거. 뭐 재무회계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여기를 어떻게 현금주에 따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금흐름표도 어떻게 어디서 얘가 자동으로 뽑아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얘가 있으니까. 그죠? 사진 찍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아마 현금흐름표 작성 과정은
오늘 같은 과정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무슨 과정이 생겼겠어요? 경영활동 발생할 때마다 현금주의로는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마 그 과정이 생겼겠죠. 그죠? 그 과정이 생겼습니다. 네. 자, 어쨌든 ERP로 뽑으려면 잘만 이고 쉬우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ERP로 얘와 얘가 나오려면 두 개 다 한꺼번에 나오려면 경영활동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발생주로도 기록하고 현금주로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주의 장부와 현금주의 장부가 동시에 이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ERP에서 얘가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용한다 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메인이에요? 얘죠, 얘. 그죠? 얘가 아주 메인이다 이거죠. 그죠? 네. 얘는 메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얘는 외부 보고 목적이든 내부 관리 목적이든 매달 만들어요. 외부 보고할 때는 그래도 1년에 상장사 4번, 비상장사 이제 1번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죠? 얘는 내부 관리용으로 얘 만드나요? 내부 관리용은 안 만듭니다. 현금 자금 관리 해야 되잖아요. 별도의 이제 자금 수지표가 있죠, 회사는. 그걸로 하지 이 현금표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목적이 딱 뭐야? 딱 하나. 외부 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라니까. 회사에서는 필요가 없어. 내부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BS, IS는 내부적으로도 필요한데 얘는 내부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금 수치표를 만들고 있거든요. 얘는 외부에 보고할 목적으로 그 기준서에 정해진 양식대로 만드는 거. 1년에 몇 번. 많아야 4번. 비상장사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행위입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메인 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걔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영활동 발생할 때마다 현금주의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경영활동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이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행위는 없습니다. 이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하늘에서 드론 띄워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제 피사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근데 하긴 해야 돼. 만들어야 되죠. 안 하면 혼나니까. 그죠? 만들긴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까? 라는 거죠. 네. 그거는 여기가 이제 발생주의라고 해볼게요. 발생주의.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숲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BS와 IS가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 이제 발생주의 숲의 모습이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현금주의가 있을 수 있겠죠. 현금주의. 그러면 현금주의 모습이 나올 텐데 현금주의. 이건 이제 현금흐름표. 둘의 모습이 뭐하다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 가정해 볼게요. 현금흐름표도 만들었어. 만들고 나니까 다르긴 다른데 딱 비교해보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뭐하냐면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는 뭐냐면 사진 찍을 대상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어떤 방법이 생각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제 뭐는 갖고 있어 그래도. 얘는 숲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차이 나는 것만 뭐 하면 돼? 조정하면
현금주의 숲의 모습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가 착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하고 날려버리고 이 부분은 더하면 발생주의 숲의 모습에서 현금주의 숲의 모습으로 시프트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 현금화표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이틀 동안 방법에 대해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현금화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뭐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겠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로 얘기하면 얘가 있어야 될 거. 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얘는 뭘로 해야 돼? ERP가 못해줘. 수기로 해야 된다. 엑셀로. 또 뭐도 있어요. 뭐 만들어야 돼요? 주석도 만들어야죠. 그죠? 주석도. 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RP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 이거죠. 쉬운 건. 네. 쉬운 건 아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 현금화표 작성 과정은 예전부터 과정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교육생들이 이렇게 막 오거나 하지는 않는 과정이었는데, 왜 그러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제가 이제 그때부터 회계사 시작을 시작했는데, 이걸 안 만들었어. 회사가. 이걸 안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 여기까지만 만들고 제시를 했어요. 감사인한테. 옛날에.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 감사인이 도와줬어요. 왜? 회사가 못 만들어서. 이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현금화표를 매달 만드는 일이었으면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회사 자체적으로 하기. 감사인들이 많이 도와줬죠. 요거를. 그러다가 이거 언제 바뀌었냐? IFRS 도입되면서 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감사인이. 하면 안 되는 업무예요. 독립성 2배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했던 건데 IFRS 도입되면서 이제 네, 금융당국에서 많이 지도를 많이 했어요. 협박도 많이 하고 회사한테도 그렇고 감사한테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다 작성해서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제 교육도 받고 등등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걸 안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결국엔 BS와 IS 확정이 돼야 얘가 나오는데 감사인들이 와가지고 뭐야 수정사고 막 끊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이거 돌아가니까 어차피 돌아가는데 미리 만들 필요 뭐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변명이고 어렵기 때문에 만들기가 네, 안 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네, 지금 방법론은 뭐다? 네, 얘를 만들어 놓고 어디 갔어? 어디 이래? 그래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 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둘 간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뭐는 빼고 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걸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에 발생주의 매출이 10,000원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면 현금주의 매출은 얼마냐? 돈으로 들어온 매출은 얼마냐? 이게 현금주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뭘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금주의를. BS와 IS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BS, IS 정보가 여기 주어져 있네요. BS에는 기초에는 매출 채권 1,000원이 있었는데, 그죠? 손익계산서 1년 동안 매출이 10,000원이 발생을 했고,
기말하니까 매출채권 4,000원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현금주의 매출이 얼마인지 얘를 이용해서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초에 있는 매출 채권은 유동자산이니까 단기에 회수됐겠죠. 돈이 들어왔을 때가 현금주의 매출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 채권 0이 됐겠죠? 회수됐으니까. 그러다 외상 매출이 10,000원 발생했는데 기말에 가니까 4,000원이 남아있대, 매출 채권이. 그렇다는 얘기는 10,000원 중에 회수된 건 얼마라고 봐야 돼요? 6,000원이 되겠죠. 그래야 기말에 4,000원이 남으니까. 그러면 현금주의 매출은 얼마로 보면 되겠어요? 이 1,000원과 6,000원 합친 얼마? 7,000원이 정답입니다. 7,000원이 현금으로 찍히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7,000원. 그죠? 7,000원입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발생주의가 있고, 그죠? 현금주의가 있는데, 현금주의가 이제 뭐가 나온다? CF가 만드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발생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 거죠? IS가 있고, 그죠? IS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정보가 외상 매출이 얼마? 10,000원이죠. 그죠? 그다가 제가 이제 부호를 붙여드릴게요. 네, 이렇게고. 그래서 현금 매출은 얼마다? 7,000원. 여기도 부호를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요게 이제 정답인데. 둘 간의 지금 차이가 얼마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3,000원이죠. 그죠? 3,000원이라는 거예요. 3,000원. 네, 3,000원. 그러면 이 3,000원이라는 게 이제 양쪽을 얘기해주고 있는 매개체인데, 이 3,000원이 뭔가 봤더니, 재무상태표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재무상태표 보니까, 기초의 매출채권이 1,000원인데, 기말의 매출채권 얼마 돼 있어요? 4,000원으로 얼마 움직였습니까? 3,000원. 아, 요거더라 이거죠, 요거. 요걸 이용하면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를 가더라. 왜인지는 제가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지금은 요걸 넣으면 되겠다. 즉 뭐냐면 매출채권에 변동을 넣으면 현금 매출로 가더라.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제 BS를 이용하는 거니까. BS 이제 요거. 그죠? 굳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죠? 얘는 뭐 BS는 변동 금액을 넣어라. 굳이 기호를 넣어보면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렇게. BS는 변동을 넣으면 둘 간의 차이가 설명이 되더라. 그죠? 자, 근데 식을 이제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식이 완벽한 식인가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기호를 안 맞죠? 얘는 왜 변동이고 얘는 그냥 숫자를 넣냐? 그죠? 네. 근데 자,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 10,000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손익계산서 매출 10,000원은 1월 1일에는 매출이 얼마라는 거예요? 1월 1일 매출 얼마입니까? 1월 1일 매출이 0이죠. 1월 1일 매출이 0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해서 12월 30일 가니까 누적으로 얼마가 됐다, 매출이. 10,000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10,000원 자체가 이미 뭐다? 변동된 숫자, 변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손익계산서는 표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7,000원의 의미도 생각해보세요. 현금 7,000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1월 1일에는 현금 매출을 위해서 현금이 얼마라는 거야? 0이란 얘기죠. 그러다가 1년 동안 현금 매출이 발생해서 현금이 얼마 증가했다? 7,000원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7,000원의 의미 자체도 뭐다? 변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왜냐하면 현금표도 기간 표시거든요. 하지만 재무상태표는 기간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네, 시점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를 변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식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변동을 넣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오히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변동을 넣는 겁니다. 그래야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됐죠. 변동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뭘 정하면 되느냐? 이 3,000원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더할지 뺄지에 대한 부호를 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결과적인 얘기인데 결국에는 매출 채권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나요? 변동이 어느 방향으로? 증가했죠. 그렇죠? 매출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납적으로 보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부호를 뭘로 해야 되겠다?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결론이. 좀 더 확장하면 매출 채권은 자산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뭐다?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현금흐름표가 뭐다? 경영활동을 요약하는 방법의 차이다 이거죠. 어떤 방법? 현금주로 요약하는 건데, 근데 그 요약이 이제 사진 찍는 행위인데 피사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이 뭐야? 차선책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다는 거죠. 얘를 놓고 BSIS를 놓고 이걸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접근 방법이다. 작성 방법.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느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요거다 이거죠. BS의 변동. 여기서는 BS의 변동. 요 관련된 부호랑 이거 얘기는 제가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